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1434년 명선덕9년 임금이 왕세자 문무 군신들과 함께 망골례를 행하고 할애를 받다. 또 근현전에 나아가 왕세자의 할애를 받고 그 다음 군신의 할애를 받기를 모두 보통대 의식과 같이 하였다. 의정부에서 안팎 옷감과 안장 갖춘 말을 바치고 외인과 야인도 또한 이에 참여하고 모두 토산물을 바쳤다. 야인이 산토표를 바치니 즉시 명하여 이를 놓아 보냈다. 각 도의 하전과 박물의 진헌도 상례와 같이 하였으며 참여한 군신은 조복 차림으로 중국의 할애를 행하고 동궁의 할애는 정지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베푸고 중궁의 연회는 정지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일 김이호 세 번째 기사 이삼파 등에게 의복과 갓신 등을 하사하다. 건주의 도지휘 이만주 이살만답실리가 보내온 이삼파로 등 11명에게 의복과 갓신 등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종학에 나오지 않은 날수가 가장 많은 온영군 이정의 구사를 도로 거두도록 명하다. 이는 지난 겨울 3개월 동안 종학에 나오지 않은 날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2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요동지방에서의 사무역을 단속하게 하다. 호주에서 아뢰기를 이제 보니 통사배들이 요동으로 가서 무역할 때 사포의 수량을 정해 준 것이 있어 사무역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를 기화로 삼아 정한 수량 이외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서 오로지 사사일에만 힘쓰고 관가의 무역에는 조금도 유의하지 않고는 혹 두세 피를 무역하여 견책이나 면하려고 할 뿐이요. 배를 도로 싣고 와 인마만 괴롭히고 마는데 이는 도저히 안 될 일이다. 앞으로 의주 목사에게 정한 수량 이외의 잔물을 일일이 살펴서 적발하게 하고 돌아올 때 다시 무역한 공사의 물건을 수색하여 본조에 전보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항식을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2권 세종 16년 1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63권 세종 16년 1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를 내려 친향대제의 산제 날은 조계를 제패하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4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연포에 상주하는 굶주리는 외인에게는 환자 양곡을 적당히 주도록 하다. 예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첨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연포에 상주하는 굶주리는 외인에게는 환상 양곡을 적당히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4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여거인에 대한 격려 권장 정책을 예조 등에서 아뢰다. 예조에서 승무는 제조와 더불어 여거인에 대한 격려 권장책을 합동 협의하고 아뢰기를 1. 한어혼도의 사정 서사영과 장현 등을 추가 임명할 것이며 1. 전에는 통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큰 이권으로 삼고 행력의 노구도 끄려 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그 업을 연수하고 서로 북경을 가리고 경쟁을 하더니 사무역을 금지한 뒤로는 종사관으로 임명되면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이를 회피하고 다시 그 업을 연수하려는 마음조차도 없으니 명나라에 들어갈 행력이 있을 때 비록 북경에 무역은 못하게 할지라도 요동서의 무역을 허용할 것이며 1. 역학생도 중에 본가가 외방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당번한 갑사의 예의에 의하여 완전히 그 본가를 돌보아주고 또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제공해 줄 것이며 1. 나이 젊고 총명 민첩한 자제
10명을 추가 선택하여 입학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는데 서사영과 장영은 본시 중국인이었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우초가 서울에서 결실을 보다. 혹은 조 같기도 하고 혹은 가시연의 열매 같기도 하고 혹은 가지의 열매 같기도 하고 혹은 메밀 같기도 하며 그 모양은 갖가지였으나 빛깔은 모두 검었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김종서가 건의한 경원부 영북진 입주자의 배정과 성벽 축조군의 배정 등에 대해 논의하다. 함길도 감사 김종서가 3억을 조목별로 올리기를 경원 영북진에 입주시킬 1200호를 경원 350호, 단천 280호, 북천 280호, 홍원 40호, 경성 550호, 길주 500호로 배정하였사온데 위의 각 고을은 농사가 비교적 잘 되고 거리도 과히 멀지 않기 때문에 배정한 액수가 많게 된 것이며 하목명흥이 각각 45호, 정평이 30호, 안변이 20호, 문천이 12호, 의천용진이 각각 10호, 고원이 15호, 예원이 13호로 하였사온데 위의 각 고을들은 농사도 흉년이 들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배정한 액수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 수요가 적음으로 건장하고 용감한 사람을 골라 정해야 할 것이며 휴대하고 가는 식량이 넉넉하지 못한 자는 그 인구의 다수와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서 적당한 양의 환자 양곡을 지급하게 하소서. 1. 경원부 영북진의 성벽 축조군을 경원에 500명, 경성에 800명, 길주에 2,500명, 단천에 1,000명, 북천에 1,000명, 홍원에 300명 등 모두 6,100명을 개정하고 그 공사의 어렵고 쉬운 것을 참작하여 이들을 사용하되 위의 각 고을은 농사가 비교적 잘 되었으니 경원부로 입주하는 인원을 제외한 그 나머지 민호에게 추려내게 하소서. 1. 본도 가까울에 협포의 수요가 많사온데 건번 입주하는 사람들이 가옥과 토지를 그 호구를 이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면 호수도 다시 차게 되며 군정의 액수도 감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오니 미리 각 고을로 하여금 토호들의 토지의 강점과 가옥의 철거 등을 금지시키고 어느 누구를 가리지 말고 누락된 협포 중 3, 4호 이상의 군역을 쓸만한 자로서 그의 호구의 계승을 자원하는 자에게 주게 하고 만약 함부로 쟁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적발하여 죄를 주되 그 가운데 혹은 족파를 빙자하거나 혹은 본궁의 종을 칭탁하고 강탈 점유한 자는 8촌 이내의 친족은 허가를 얻어 시행하게 하고 촌수가 멀어서 변별하기 어려운 자와 본궁의 종은 모두 논제하게 하소서. 1. 입주할 자를 추려 정할 때 향화인의 자손을 핑계하고 이의 기피를 꾀하는 자가 흔히 있사온데 본도의 인민들이 향화인과 결혼하여 모두가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만약 향화인과 조금도 관련이 없는 자만을 추려낸다면 대사는 거의 이루지 못하고 말 것이오니 향화인 사람 자신을 제외한 그 후손과 외손들은 모두 뽑게 할 것이며 또 방패들은 경원 경성 등지의 방에 익숙하오니 용맹하고 재력 있는 사람을 아울러 뽑게 하소서. 1. 이 지대의 해로를 자세히 아는 김원, 장부 등이 말하기를 경원 신묘 양년에 의천사를 경성의 청암으로 조운한 바 있고 임전년에 역시 강원도 통천사를 청암으로 조운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로부터 경성으로 조운하는 것은 예전에도 그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1. 경원부 영북진에 입주할 인민은 4명 이상을 1호로 삼아 2100호와 관노비 2명 이상을 1호로 삼아 200호가 3월 15일부터 7월 초 10일까지 먹을 식량을 계산하면 2만석을 내려가지 않을 것이온데 경원 경성에 있는 잡곡을 집계하면 1만 4천석에 불과하니 부족량이
6,000석에 달합니다. 이제 강원도 두 창고에 수납한 미곡을 모두 안변으로 수송하면 합계 6,000석이었는데 그 도의 해변에 위치한 각 고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곡을 공사의 선박에 나누어 싣고 안변 이북의 각 폭으로 수송케 하되 물길을 자세히 아는 본도 사람으로 이를 안동하게 하여 경운부로 수송하게 하소서. 1. 경운부 영북진에 토간을 세워 사기를 새로 북돋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없기에 그 토간의 수요는 함흥 토간의 수요에 참고하고 이에 가감하여 계달합니다. 동반에 있어서는 오품이 2명이니 도부사 소경이 1명, 전래사 사가 1명이며 육품이 3명이니 도부사 승이 1명, 제하권 승이 1명, 사창서 영이 1명이며 칠품이 4명이니 도부사 주부 1명, 영선서 주부가 1명, 영송서 주부가 1명, 전빈서 주부가 1명, 팔품이 5명이니 영송서 직장이 1명, 장선서 직장이 1명, 전빈서 직장이 1명, 사옥서 영이 1명, 의학원 승이 1명, 구품이 6명이니 영선서 녹사가 1명, 영송서 녹사가 1명, 장선서 녹사가 1명, 전빈시 녹사가 1명, 전주서 녹사가 1명, 사옥서 승이 1명이요. 서반에 있어서는 오품이 5명이니 전북이의 일령사직이 2명, 일령사직이 3명이며 육품이 6명이니 일령부사직이 3명, 일령부사직이 3명이며 칠품이 9명이니 일령사직이 4명, 일령사정이 5명이며 팔품이 10명이니 일령부사정이 5명, 일령부사정이 5명이며 구품이 40명이니 일령대장이 10명, 대부가 10명, 일령대장이 10명, 대부가 10명으로 하고 위의 각 품들은 녹은 토지를 개간하고 인민과 산물이 부승하기를 기다려서 의정하게 하고 우선 관원을 임명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로 가서 영의정 황희 조의정 맹사승과 더불어 논의하게 한 바 경운부 영북진 입주자의 배경과 배정과 행량의 지금 성벽 축조군의 배정 등의 조항은 계달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입주자의 가옥 토지 등을 강탈 점유한 자는 비록 그 족파라 하더라도 촌수가 멀어서 분별기 어려운 자는 논제한다는 등의 조항은 의친 이외는 계달한 그대로 시행하게 하며 입주 인민 중 자신이 향화해 온 자를 제외하고 그 후손과 외손은 모두 입주하게 한다는 조항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산지가 오래되어 본국의 인민과 다름없는 자는 역시 계달한 그대로 시행하게 하며 강원도 해변 각 고을의 밭에서 생산한 조곡을 운수한다는 사항에 있어서는 물길이 몹시 험하여 옛부터 어렵게 여겨 왔사오니 호조로 하여금 영북진 근처의 고을에 있는 잡곡으로 마련해 보고 하고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차차 이전 수송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며 토간 설립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대체로 관원의 액수의 다과란 반드시 사무의 본관에 기인하는 법인데 이제 경운과 경승이 비록 그 업이라 할지라도 사무에 본다 함은 평양과 비교할 바 아닐 것이니 관원의 수를 하필이면 이같이 본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새로 창설하는 초기에 이 관직을 설치함으로써 인심을 고무시키려 한다면 처음에 적게 두었다가 점차 많이 늘려서 더욱 인심을 흥기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며 처음에 많았다가 나중에 적어지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므로 안승선이 돌아와 이대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친 이외는 계달한 대로 시행한다며 박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안승선이 놀라며 황공하여 아뢰기를 신등의 헌의는 본시 후히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박하게 한 과오를 가져왔다면 족파로서 촌수가 먼 자라도 반드시 허가를 얻은 후에는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전에 황희가 강원도 감사가로 있을 당시 경상도의 잡곡을 조운해다가 강원도 백성을 구제한 일이 있으니 조운은 옛날에도 그 사례가 있었던 것이며 행함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조운은
조운으로 편리를 보는 것은 예사이다. 그러나 실패를 보는 적도 간혹있지만 이제 대사를 당하여 혹 한두 척의 배가 파선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끄려해서 그만둘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강원도 물길의 험난한 상황을 신은 아직 보지 못하였사오나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고 승직, 권맹, 수원, 정분 등은 아뢰기를 신등은 그 험난한 것을 목격한 바 있사온데 필연코 조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영북진 근처 고을에 있는 잡곡을 옮겨 주어야 하겠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새로 창설하는 초기인지라 토관을 설치하여 사기를 돋구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하니 관직의 액수를 줄이지 말고 이저로 하여금 계달한 그대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7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김종수에게 강원도 쌀을 경원에 조운하는 대신 길주 국고의 쌀을 운반해 갈 것을 통보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계달한 강원도 연변 각 고을의 쌀 6천여 석을 경원으로 조운한다는 사항을 대신들과 의논한 결과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그 도의 길주, 국고의 쌀, 콩, 잡곡 등 4만여 석을 적당히 배정하여 육로로 운반하여 입주자에게 1, 2석씩 분무해주고 강원도 각 고을에서 안변으로 납부할 두 창고의 위미 9천여 석은 4월에 바람이 잔잔할 때 수로를 이용해서 경원으로 운반하기로 의논을 이미 정하였다. 그러나 그 밖에 또 시행할 만한 일이 있거든 이를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큰 비로 어가를 호송할 자들이 위용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종묘 친향을 정지하고 서팽케 하다. 도승지 안승선 등이 아뢰기를 오늘은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호종할 사람은 1, 2명이 아니며 또 비를 무릅쓰고 대리를 행하신다는 것은 더욱 불가하오니 종묘의 친향은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창덕궁에서 자고 종묘 북쪽문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행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였다. 안승선 등이 아뢰기를 대가로 말씀하면 그러하오나 호종하는 신하들이 그 의용을 잃을 뿐 아니라 아마도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까지도 잃지 않을까 걱정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 말에 따라서 드디어 서팽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영북진의 토관위호를 유원 경원부의 토관위호를 해원으로 부르도록 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개축에 새로 편수한 진설법을 배워 익히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건번에 개축 진설을 편수하여 인쇄 반포하였사오나 이를 배우고 읽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오니 군사와 성중 애마들로 하여금 이를 배워 읽게 하고 매년 춘추로 2번 본조에서 훈련관 제조와 더불어 이를 강의 시험하여 이를 통한 자는 10일간의 도를 주고 약통한 자는 7일간의 도를 주며 도숙이 없는 내금이는 7일 혹은 10일간의 근무로 간주해 주어 이를 권장하고 다만 진설만을 강독하고 진도를 실제로 연습하지 않으면 진을 치고 설비를 갖추는 데 임하여 정숙하지 못할 것이오니 본조에서 3군 도진무 훈련관 제조와 더불어 사중삭마다 조용하고 넓은 땅을 택하여 이를 연습하게 하고 외방에서는 일찍이 수교한 바에 의하여 거행하도록 거듭 통고하여 매년 춘추에 시험 선발하여 갑사에 보충할 때에 아울러 진설을 강하게 하여 이에 완전한 이 통한 자는 2시를 마친 데 준하여 약통한 자는 1시를 마친 데 준하여 이를 합산해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8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집현전 부수찬 이사철이 회례 때 복례 김안생을 팔로 미인 행동을 벌칠 것을 사헌부에서 간하다. 집현전 부수찬 이사철이 회례할 때에 사신으로 시연하면서 복례 김안생의
팔을 밀어붙이면서 희롱하였으니 이를 신자로서의 경건하는 것이 뜻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를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0일 모자 첫 번째 기사 해가 관을 썼고 일경에는 달이 동쪽의 정성으로 범에 들어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0일 모자 두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매 사냥하는 것을 보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0일 모자 세 번째 기사 설순등이 상수한 신석견 남수문 등에게 주어진 중국어 학습을 그만두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지편전 부지학 설순등이 상수하기를 신등이 보건대 주상전하께서 본국의 학술이 천nhập 하고 중국어의 와류된 것이 있음을 깊이 우려하시와 우리나라 젊은 자제들을 중국에 보내어 입학하게 하시려다가 곧 치규를 다시 내려 국내에 학업에 힘쓰게 하시고 이에 일찍이 선발한 바 있는 수찬신, 신석견, 부수찬신, 남수문, 저작랑, 김예몽 등에게 이내 사예권에서 그 업을 수습토록 명하시니 사대하시는 그 정성이 실로 더할 수 없이 지극하신 바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석견, 남수문, 김예몽 등은 벌써부터 그 문명이 제배에 뛰어난 바 있으며 또 석견 순문은 일찍이 사가하심을 입어 다년간 연구를 쌓아서 자목 그 효과를 이룬 바 있사온데 지난번에 중국에 입학시키려는 선발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그들로 하여금 견문을 넓혀 더욱 그의 진익을 구하여 후일 문한치임에 자하려는 것이요 오로지 중국어를 습득시키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온데 지금은 다만 중국어를 습득할 뿐이니 중국어란 배우기가 몹시 어려워서 어려서부터 익혀도 오히려 정숙하지 않은 것을 우려합니다. 이제 신석견 등은 나이가 이미 지나고 혀가 이미 굳어서 비록 오랜 세월을 두고 연습을 쌓는다 하더라도 공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도리어 보통 통역에 종사하는 자만도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소질이란 서로 같지 않은 것이어서 이 일에 통하는 자가 혹 저 일에 막히기도 하는 법이오니 만약 이들을 문학에 전임하게 하면 힘을 쓰기도 수월하고 효과도 많이 거둘 것인데 어찌하여 다 이루어가는 업을 버리고 성취하기 어려운 일을 맡겨서 독책하시려 하십니까? 아마도 한단에 가서 걸음걸이를 배우게 하시려다가 휴가를 주어 독서하게 한 본의와 어긋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옵니다. 바라옵건대 재능에 따라 임용하시는 밝으신 단안을 내리시와 신석견, 남수문, 김예몽 등을 도로 본전으로 나오게 하시어 그 학문을 전공하게 하시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을까 하나이다 하는 임금이 영의정, 황희, 조아의정, 맹사승에게 문의하기를 지편전 상세, 신석견, 남수문, 김예몽 등에게 주어진 중국어 수습의 과제를 그만두도록 하고 본전의 건무로 도로 돌려주도록 청하였으나 내 생각에는 문학연구와 중국어를 겸해 수습하여도 학문연구에 손실을 가져올 리가 없을 것이고 또 오경과 사설을 모두 중국말로 읽는다면 국가의 보익됨이 많으리라고 믿으니 이를 논의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황희 등이 아뢰기를 순전히 중국어를 학습하게 하여 사대의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럴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야인의 지위 이보단 등 26명과 외인 종정성이 보내온 사자 3명도 반열에 따라 예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1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죽은 동지 중추원사 성음에게 치제를 내리다. 그 교수에 이르기를 내가 힘을 국내에 널리 베풀고자 하는지라 바야흐로 경에게 보익의 공효를 기대하였더니 하늘도 믿기 어렵고 무상한 것이 인명이란가. 빨리도 이 충량한 보필을 빼앗아 갔으니 이 뼈저린 슬픔을 어찌 견디랴. 마땅히 애영의 언전을 다 해야 할 것이로다.
생각한데 경은 혼벌의 가문에 태어났으며 재능 또한 낭묘의 담기에 합당하였으며 온후 겸공한 덕은 좋게 갖은 무리를 용납하였고 공명강명한 재능은 국사를 함께 다스릴 만하였도다. 일찍 연방에 올랐으며 이내 순반으로 나가드디어 태조의 지우를 받았고 다시 태종을 섬김에 이르러서 우리의 융성한 대업을 도와 이루었으며 중의 모든 관직을 역임하여 명성을 날렸도다. 재차 백부의 기강을 잡음에 온 조정의 수견이 맑았으며 한번 은대의 직임에 참여함에 인주 이목이 밝음을 얻었도다. 의금부와 호조의 직책을 맡음에 틀림없는 회계는 마치 유한과 같았고 신중한 논단은 소공을 능가하였으며 동서 양전에서의 전형은 사람들이 산도와 같은 인물 등용에 모두 감탄하였고 삼계도의 감사로 나가 쓰는 도민들이 소백과 같이 널리 편 공덕을 노래하였으며 한성부에서 재직할 때나 중국으로 사명을 받들고 갔던 날도 그 소재에 따라 임무를 다하며 임명하여 저기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실로 국가의 어진 인재였으며 얽히고 슬킨 어려운 일을 해결해내는 유익한 공구와도 같았도다. 이제 홀련히 보험을 들으니 슬픈 심정을 억제할 길이 없어 이에 시호를 내리고 관원을 보내어 제사하노라. 이에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살았으는 한몸과도 같아서 기쁘고 슬픈 마음을 함께 하였거든. 죽어서 길이 다르다 한들 어찌 애도하고 우척하는 예절을 잊으리요 하였다. 연방은 생혼과 진사시의 향시와 회시에 급제한 사람의 명부이고 백부는 사은부이고 은대는 승정원이며 양전은 이조와 병조이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농사 시기를 잃을까봐 경운의 성 쌓고 못 파는 역사를 가을까지 미룰 것을 병조해서 아래다. 이제 경운의 성을 쌓고 못을 파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사오니 작년의 흉작으로 인하여 방금 식량이 절핍된 자가 많아서 한갓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을 휴대하고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병한 뒤라야 역사를 파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 농사도 시기를 잃을 것이 우려되오니 우선 역사를 정지하고 가을 수확을 기다려서 하게 하시고 다만 비로 인해 퇴락한 곳만을 보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사헌 고약해가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게 대한 구제책을 세울 것을 건의하다. 사정전에 나아가 상첨을 받고 이때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고약해가 아뢰기를 연전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각도의 백성들이 장차 아사지경에 이르르고 있사오니 그 구제책을 미리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조신을 파견하여 그 상황을 순행 시찰하게 하고 또 행대를 보내어 비위 사실을 적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역시 이를 우려하여 일찍이 각도의 임원을 보내어 극력 기민을 구제하여 아사자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국경 사람들이 사적 왕래 문제, 야인의 귀화 문제, 기민의 구제 상황에 대한 시찰 등을 논의하다.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대신들과 정사를 의논하게 하였다. 제1사항에 이르기를 내 듣건대 지난날 법제도가 소활하여 변경의 주민들이 암암리의 파저강 야인들과 사적으로 왕래하여 물건을 서로 대여하기도 하고 혹은 혼인도 맺어서 교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데 수령이 혹 이 사실을 들어 알고도 그의 방지가 불가능함을 스스로 깨닫고는 전혀 보고하는 사례가 없으니 국가에서 이를 어찌 알겠는가. 이제 그들을 토벌한 후에 지난 일을 뉘우치고 기순해 오니 예의상 후하게 대하여 마땅하나 우리 민족이 아니라서 그 마음이 반드시 금은 면이 있을 것이니 어찌 그 기순하는 마음만을 믿고 출입의 방지를 엄중히 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서로 밀동하는 것을 전례대로 묵인할 것인가. 부득이 탐지할 일이 있을 경우 수령이
공간을 준 연후에 그 왕래를 허용할 것인가 하고, 제2사항은 이제 야인들의 성의를 표시해 기순하고 왕래가 부절하나 영로가 쇠잔하고 가까우리 그 지대에 비명을 올리고 있으니 올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원에 따라 일일이 다 허락해야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개중에 우두머리 되는 자만 택하여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임의로 왕래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제3항은 각도의 기민들의 구호 상황을 사람들을 보내서 시찰하고 그 근처의 여하를 고찰하여 보고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간의 감찰로는 누가 적당하며 그의 파견은 어느 때가 적당하겠는가 하고, 제4항은 풍양에 있는 별군과 낙천정은 선왕께서 거처하시던 곳이니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수와 관리를 어찌하면 되겠는가? 같이 논의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니, 호조 참판 박신생 등은 헌의하기를, 연변 사람들의 사적 왕래는 엄중히 검단하고 만약 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모반 죄율을 적용하게 하며, 탐지하는 일은 경원 영북진의 예의에 의하여 하고, 야인이 올라오기를 원하는 자도 또한 함길도의 예의에 의하여 다만 그 두령만을 보내게 하소서 하고, 영의정 황희 등은 헌의하기를, 피아를 막론하고 사적으로 서로 왕래하는 것은 일적 은금하고 혹수령을 와서 보고 소금이나 장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한결같이 전례에 의하여 할 것이며, 탐지할 일이 있으면 수령이 도절제사에게 이를 보고하여 하게 하고, 올라오기를 자원하는 자는 다만 그 두령되는 자만을 보내게 하되 연간 40-5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기민의 구제 상황의 시찰에 대해서는 모두 의당 2월 보름 후에 조간을 나눠 보내야 합니다 하는데, 유독 이 순몽만은 당연히 감찰을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풍양의 별군과 낙천장의 수직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4시 별감을 나누어 보내고 이내 그들에게 별사를 간주해 주어야 합니다 하는데, 황희, 맹사성 등은 말하기를, 왕자 제군에게 내려주시면 어떠합니까? 만약 내려주실 수 없다면 철가하여 구경에 쓰는 것이 역시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안승손에게 명하여 황희, 맹사성 등과 같이 의논하게 하니, 제1사항에 대하여 말하기를, 종실과 혼인한 집 중에 그 장인이 간혹 먼저 사망한 자가 있으면 그의 추증 여부를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 문헌을 상고하게 한다.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임영대군의 장인 고 복례 최승령을 추증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황희 등이 계달하기를, 비록 고제에 없다 하더라도 추증해서 해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였고, 제2사항에 이르기를, 이징옥은 부모의 나이가 모두 80을 넘었는데 멀리 슬하를 떠나 있으므로 내가 그 부모를 완전히 고호하려고 하니, 그 완전 고호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하라 하니, 황희 등이 계달하기를, 쌀콩 각각 20석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고, 제3항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의정 최윤덕은 해빙한 뒤에 올라오는 것이 어떤가 하니, 황희 등이 계달하기를, 해빙한 뒤에 올라온다면 저 사람들이 오히려 의구심을 가질 것이며 이제 이미 기순하였으니 즉시 올라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고, 제4항에 대하여 말하기를, 함길도 도절제사 성달생이 생활이 빈곤한 것은 아니나 찾아가 서울에 있고 임소로 가지 않으니 미국을 하사하여 위로하는 것이 어떤가? 준다면 얼마나 주어야 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계달하기를, 쌀 20성이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2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좌참판 정년이 영서에서 강계까지는 영마에게 콩 한 석을 주도록 할 것을 건의하다. 영서로부터 강계까지는 영마가 너무 피곤하여 힘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오니 각 고을의 묵은 콩을 적당히 지급해 주어서 이를 기르게 하소서 하니, 드디어 호조에 명하여 말 한 필에 콩 한 석씩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2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최윤덕으로 하여금 방어에 따른 모든 일을 경솔히 하지 말 것을 도절제사에게 주지시키도록 하다. 최윤덕을 소환하여 방어에 따른 모든 일을 경솔히 포열 배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도절제사에게 부탁하라고 유시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2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를 내려 모든 계달 문서에 양녕대군, 효령대군의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2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북청의 여자 죄수 좌이덕이 야인과 간통한 죄의 처벌에 대하여 논의하다. 북청 죄수 여자 좌이덕이 몰래 야인과 간통하고 저쪽 땅까지 도망에 들어갔으니 율문에 의하면 모반에 해당합니다 하여 대신들에게 이 일을 논의하게 하니 판서, 조계생 등은 아래기를 의당 형조에서 계달한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 황희 등은 아래기를 몰래 타국으로 따라갔으니 다만 공모한 자는 수종을 분별하지 않고 모두 이를 차명에 처한다는 죄율이 바로 좌이덕의 죄에 부합하오나 처첩과 자녀를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는다는 문기는 부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오니 죄의 등급을 감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고 판서 신상은 아뢰기를 남편이 없어 의탁할 곳을 잃은 여자가 근처의 저쪽 사람과 간통하고 간 것이오니 마땅히 등급을 감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에 1등을 감하여 시행하고 연좌가 없게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2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김구경이 면주 등을 강탈당한 보고를 늦게 한 죄를 들어 의건부에 가두다. 당초에 직예문관 김구경이 이예와 같이 일본으로 사명을 받들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김구경이 윤대하는 자리에서 아뢰기를 앞서 박다에 도착하여 이예가 본래 잘 아는 외인의 면주를 많이 싣고 갔사온데 그 면주가 폭이 넓고 값도 중하기 때문에 본국의 면주는 값이 없어서 관경가치를 사지 못하였사오며 돌아오는 길에 미도에 이르러 이예가 다시 바다에 있는 박다 외인의 동철 4,000여건을 적재하여 배가 바닷속으로 내려앉기에 신이 사람을 시켜서 동철을 바닷속에 던져버리려고 하였더니 이예의 수종자와 물주인 외인이 이를 잡고 금하던 차에 마침 해적 35척이 돌려 나타나서 모든 잔물을 강탈해 갔습니다 하니 드디어 의건부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3일 심요.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매사냥을 구경했는데 양녕대군이 호종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흉작으로 백성들이 곤궁하니 범의 강물을 중지할 것을 청하자 이에 대해 논의하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배불리 먹고 사는 것만을 바라는 것으로서 먹을 것이 부족하면 백성들이 국가를 믿고 의뢰하지 못하는 법이므로 실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와 한재가 겹쳐 벼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식생활에 곤란을 받고 있사오나 여러 도 중에서도 경상 전라 두 도가 더욱 심하더니 특히 성상께서 겨울부터 구제하신 은혜를 입어 굶주림을 면해왔으니 거덕이 지극히 우악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바야흐로 농산일이 시작되는 때를 당하여 그 구제책이 더욱 시급하게 되었사온데 감사나 수령 등이 오랫동안 시행해온 일일이 하나의 습관으로 화하여 그의 구제를 태만히 하는 자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조신으로서 평소 명망이 있고 민간의 일을 잘 아는 자를 엄선하시와 먼저 양도에 파견하여 촌락을 순행하면서 감사와 수령들의 구제에 대한
근태 여하를 조사하여 공공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고 일면 양도의 당면한 시위패들이 귀농을 명하시와 그 생업을 이루게 하소서. 또 지난해의 흉작은 특히 경상 전라뿐이 아니라 이제 강무장으로 지정하신 강원도 역시 그러하오니 전하께서 거동하실 때를 당하여 되도록 간략히 하시고 무릇 백성에게 노고를 끼치거나 재물을 손상하는 일은 일체 제패하신다 하더라도 대가가 이르는 곳에 분주히 설비하여 편히 모시려는데 다른 패단이 어찌 없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금년본 강무의 행사를 정침하시면 민생들에게 이보다 다행함이 없을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위의 한 조건은 내 장차 유의하려니와 아래의 두 조건은 그 뜻은 좋으나 이는 무기에 관한 중대사인지라 너희들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백성들이 만약 아사할 지경이라면 당연히 중지하겠다 하였다. 헌남 이 만간이 아뢰기를 무비는 실로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강원도가 연례로 흉작이 거듭해 왔사온데 연전의 가을에 그 도에서 강무를 행하시고 금년 봄에도 또 그 도에 거동하신다면 비록 민폐되는 일을 다 없앤다 하더라도 대가가 이르는 곳에 어찌 그 패단이 없겠습니까? 신등은 금년 봄 강무는 일단 정지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내가 근래 사신으로 말미암아 강무를 정지하였더니 그대들이 이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강무는 중대한 일이므로 연사가 비록 흉년이 들었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4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정월에 눈비와 함께 내린 검은 조를 저장고에 두었다 심도록 하다. 안중선이 아뢰기를 삼가 고사를 상고하오니 한나라 무제 권원 4년에 하늘에서 비와 함께 조가 내렸고 선제 지절 3년에 장안에 검은 조가 내렸으며 원강 4년에는 검은 기장이 내렸고 광무 건무 21년에는 진류에 곡식이 내렸다 하였는데 금번 정월 초에 눈비와 함께 검정빛깔의 물건이 내렸사온데 그 형상이 마치 검은 조와 같사오니 상림원은 침장고에 명하여 이를 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16년 1월 1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김구경이 옥중에서 병을 얻어 의식을 잃자 그를 보석하고 치료할 것을 명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안승선이 아뢰기를 김구경이 돌리언 옥중에서 병을 얻어 의식을 잃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금부에서 주문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보석하고 치료해 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16년 1월 1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소한 흉년이므로 외방의 시위패를 번에 오르지 말게 하자는 의견을 토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금년은 각도에 모두 흉년이 들었으니 외방의 시위패들은 번에 오르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 뜻은 좋다. 그러나 나는 이를 옳지 않다고 본다. 군사란 국가의 소중한 것으로 전에 병기랑이 나에게 말하기를 군사는 연습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야 하므로 항상 왕래하며 시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번에 오르는 것을 일시라도 제패하자고 청하는 자가 있거든 이를 들어주지 말고 도리어 죄책을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기에 나는 그 당시 그 말을 도리어 그렇게 생각했었다. 지금 다시 이를 생각해보니 그 말이 과연 본 것이 있는 것이다. 일찍이 태종 때 흉년이라 해서 특지로 시위패의 상번을 패한 바 있었는데 그 후에 흉년이 들 때마다 누차 상번을 제패하였던 것이니 대저 사람의 일이 혹은 버리기도 하고 혹은 거두어 치우기도 하나 태만한 마음이 한번 싹트게 되면 안일 방종한 데서 대로 흘러서 성취하지 못하는 법이며 학문에 있어서도 조금만 간단히 있으면 곧 권태가 오고 전진을 즐겨 하지 않으니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옛날 당나라 태종도 말하기를 노역은 일을 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는 근로와 연습으로서 그 요점을 삼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바야흐로 아사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는 마땅히 변통해야 할 것이며 어느 하나를 고집해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외방시 폐가 번에 올라오면 점호만 하고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추수를 기다려서 번에 오르게 할 것인가 하니 판중추원사 이순몽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지금 기아 상태에 놓여 있사오니 양맥의 성숙을 기다려서 번에 오르게 하소서 하고 병조 판사 최사강은 아뢰기를 오는 2월 당패시 패는 번에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서 점호한 후에 놓아 보내게 하소서 하매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기를 3월부터 6월까지 당번 시위패는 번에 오르지 말게 하라 하였다. 양맥은 보리와 밀이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5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강문은 군대를 상비하는 중대사여서 패할 수 없다고 말하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강무의 일이란 군대를 상비하는 국가의 중대사이며 이는 곧 태종께서 자손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법인지라 패할 수 없는 것이다. 대관들이 전년 이를 생각하지 않고 한갓 임금 한 사람의 기욕으로만 여기고는 번거롭게 간할 뿐 아니라 대신까지도 간혹 이를 비난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오할한 말이며 쫓을 수 없는 것이다. 맹자의 이른바 백성들이 마음으로 원망하고 낯을 찌푸리는 행사라면 거행할 수 없으나 1년 춘추 양 등의 강무로는 백성의 고통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니 패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왕에 평안도 연변 각 고을에 성을 쌓던 일을 가지고 보니 할만한 때를 당하였어도 모두 말하기를 연사가 풍등하지 않아서 백성을 부릴 수 없다고 주장해 저지하여 이번 변란이 발생한 뒤에 창졸간의 성을 쌓으려 하니 백성들의 노역이 도리어 심하지 않았던가. 정치의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한갓 패단의 재건만을 들어서 번거롭게 오활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은 나는 매우 잘못으로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1월 15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1월 15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풍량별궁과 낙천정의 수직의 인원과 건무에 대하여 이조에서 아래다. 풍량별궁의 수직은 내시, 다방, 별감 각 2명으로 하고 낙천정의 수직은 내시, 다방, 별감 각 10명이 서로 번갈아 번들게 하되 연 2를 한 번으로 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3권 세종 16년 1월 15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함길도 경원부 영북진의 토관 동서반의 각 풍계와 인원을 개정 보고하다. 함길도 경원부 영북진의 토관 동서반을 본도 감사로 하여금 그의 재능과 주고와 그 아버지의 직업, 성명 등을 갖추 기록하여 계달하게 한 뒤에 본조에서 다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임명하되 각품의 칭호를 함흥 토관의 예의를 도습할 것 같으면 한 도내의 세 개체의 토관 칭호가 혼동을 일으킬 것이며 또 변진에 관직을 신설하여 사기를 붙도는 뜻이 없을 것이므로 두 곳의 각품 직명을 개정하여 보고하나이다. 경원부 동반에는 오품이 2명이니 도감사 도위가 1명, 장례사 사가 1명이며 육품이 3명이니 도감사 부위가 1명, 전학서 승이 1명, 전고서 승이 1명이며 칠품이 4명인데 도감사 전록이 1명, 공작국 주부가 1명, 지응서 주부가 1명, 정객서 주부가 1명이며 팔품이 5명이니 지응서 직장이 1명, 전식서 직장이 1명, 전객서 직장이 1명, 점검서 승이 1명, 사의국 승이 1명, 구품이 6명이니 공작국 녹사가 1명, 지응서 녹사가 1명, 전적서 녹사가 1명, 전객서 녹사가 1명, 전온서 녹사가 1명, 전검서 부승이 1명이요. 서반에는 오품이 5명이니 유원위의 일령사직이 2명, 일령사직이 3명이며 육품이 6명이니 일령부사직이 3명, 일령부사직이 3명이니 이며 칠품이 9명이니 일령사정이 4명, 일령사정이 5명이며 팔품이 10명이니 일령부사정이 5명, 일령부사정이 5명이며 구품이 40명이니 일령대장이 10명, 대부가 10명이요 일령대장이 10명, 대부가 10명입니다. 영북진에는 동반에 오품이 2명이니 도검사 도위가 1명, 주례사가 1명,
유품이 3명이니 도검사 부의가 일명 장학서 승이 일명 전창서 승이 일명이며 칠품이 4명이니 도검사 전승이 일명 영조국 주부가 일명 지우서 주부가 일명 대빈서 주부가 일명이며 팔품이 5명이니 지후서 직장이 일명 장식서 직장이 일명 대빈서 직장이 일명 장금서 승이 일명 장의국 승이 일명이며 구품이 6명이니 영조국 녹사가 일명 지후서 녹사가 일명 장식서 녹사가 일명 대빈서 녹사가 일명 장원서 녹사가 일명 장금서 부승이 일명이요 서반에는 오품이 5명이니 회원위 일령사직이 일명 일령사직이 3명이며 육품이 6명이니 일령부사직이 3명 일령부사직이 3명이며 칠품이 9명이니 일령사정이 4명 일령사정이 5명이며 팔품이 10명이니 일령부사정이 5명 일령부사정이 5명이며 구품이 40명이니 일령대장이 10명 대부가 10명이요 일령대장이 10명 대부가 10명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5일 개사 7번째 개사 고 복례량 최승령에게 정은대부의 의정부 참찬의 관직을 추증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5일 개사 8번째 개사 전라도 감사에게 전지를 내려 제주의 정의 대정의 구호 상황을 시찰하고 이를 구제토록 하다. 전라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제주의 의정과 대정의 기근이 우심하다 하기로 장차 조관을 파견하여 구호 상황을 시찰하려고 하는 바이니 용이 주도하게 살펴서 기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5일 개사 9번째 개사 병조의 전지를 내려 강무로 거둥했을 때 국문의 개편은 중궁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6일 갑오 첫번째 개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6일 갑오 두번째 개사 야인과 여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6일 갑오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6일 갑오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시위 폐두에 신병 등의 연고가 있을 때에 임시로 폐두를 낼 것을 건의하다. 앞으로 거둥하실 때마다 사위 폐두가 혹 신병이나 기 등의 연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로 폐두를 고쳐내고 자주 갈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3권 세종 16년 1월 16일 갑오 5번째 기사 병조에서 마정의 개선책을 아뢰다. 마정은 군국의 근무이옵니다. 이제 중해 군사들의 말이 수척하고 희약한 것을 보니 이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금이 별시위 3군 갑사 경에 시위패의 말을 모두 점열하여 문부를 비치하고 만약 고실이 있을 경우 첩을 두어 뒷날의 점열에 정빙하게 하고 폐두는 점대로 선정하되 10명마다 또 소패 1명을 정하고 폐두로 하여금 그 패 안의 군사의 마필에 항상 검사를 가하여 그 연령의 모색, 비수 등을 기록하여 매 월말에 병조로 제출하면 본조에서 4개월에 다시 점고를 행하고는 부실 마필로 지적된 자는 일찍이 내리신 교지에 의하여 파면에 내줬고 수양마로 지정된 자는 본인에게는 편 50을 폐두와 소패에게는 편 40을 가하며 차마로 점 찍힌 자는 본인은 형조에 이송하여 죄를 온전하여 파면에 내줬고 그 폐 안에서 말을 빌려준 자와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 그리고 폐두 소패를 모두 형조로 이송하여 죄를 결단하게 하고 빌려준 마필은 공유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사의 마필을 한 곳에 점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세 곳으로 나누어서 본조의 낭청이 3군 진무와 더불어 나누어 앉아서 이를 점열하게 하고 춘개울의 점열은
전례에 의하여 본조 당상이 3군 도진모와 더불어 도점을 행하며 외방의 시위 총패는 현관으로서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를 택하여 정하고 소패는 10명마다 1명을 정하여 패내 군사의 기복말을 항시 점검 고찰하여 그 연령과 모색과 비수를 기록하여 매월 월말에 그 소재지 수령에게 제출하여 점검을 받게 하고 번에 오를 때는 도절제사가 이를 점렬하여 그 마필이 부실한 자는 본인은 편 50의 벌을 총패와 소패는 편 40의 벌을 시행하고 즉시 마필을 갈아 세우게 하며 마필을 빌려 점렬을 받은 자는 율문에 의해 죄를 온단하여 선군에 충당하고 빌린 날은 공류에 속하게 하며 패내에서 마필을 빌린 사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총패와 소패와 함께 율문에 의해 죄를 결단하고 이를 조사하여 적발하지 못한 수령도 역시 율문에 의해 죄를 결단하며 각 진군의 마필은 번을 당하면 각기 그 진수가 수시 점검하되 상계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4개월은 4계절의 마지막 달, 즉 3월, 6월, 9월, 12월을 말하고 춘계월은 음력 3월을 말한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가 해청이 달아나 이를 찾아오도록 명하고 군사들을 돌려보내다. 오둠을 타고 황궁할 때 임금이 말하기를 뒤에 떨어진 군사는 비록 입직 당번이라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입직하게 하라 하니 이는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복시 재원과 양마, 응인 등 40명을 경기 내의 고을로 보내어 해청을 찾게 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기 강원도 감사에게 전지를 내려 해청을 찾아드리도록 하다. 사람을 보내어 도망간 해청을 찾아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위 군사의 말에게 콩을 하사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사위 군사의 말들이 달리기에 지쳐서 필요할 것이다. 말은 비록 사마이지만 사실상 국가의 소용이 되고 있으니 내가 콩을 내려 이를 기르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도승지 안승선이 아뢰기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콩의 수량이 충분할는지 조사해 본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들 군사 중에 직임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 다만 전함 군사들에게 하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콩의 수량이 어찌 부족하겠는가 하고 호조에 명하여 전함 군사에게 콩 2서씩을 하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8일은 병신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경상도의 흉령 등 고을 이전들의 가호 중 경작 면적이 적은 자는 보리밀의 성숙시까지 휴가를 줄 것을 청하다. 경상도의 흉년이 등 각 고을에 사는 이전들의 가호 중에 인구의 수가 경작 수요는 많되 사실상 1결에 미달하는 자와 인구에 의한 경작 수요는 적되 실상 50부에 미달하는 자는 보리밀이 성숙할 때까지 휴가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9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9일 정료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를 내려 두진 역질에 걸린 남녀들은 병이 쾌차하기 전까지 사역하지 못하도록 하다. 형조의 전지하기를 공사관에 사용되는 남녀들이 모두 두진 혹은 역질에 걸린 것을 병세가 비록 대단치 않다 하더라도 아직 확실히 쾌차하지 않은 자를 사역시켜 병이 다시 도져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니 이 뒤로는 병세가 아직 쾌차하지 않은 자는 사역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9일 정료 세 번째 기사 환자 최등용이 동교에서 시체를 보고 돌아와 이를 아뢰니 한성부 형조에게 이를 조사케 하다.
한성부로 하여금 그 시체를 검진토록 하고 다시 형제로 하여금 그 사인을 조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19일 정류. 네 번째 기사. 공인의 관복을 구별하여 다시 만들 것을 예조에 건의하다. 종묘와 영전의 제사에 착용하는 악공들의 관복을 그대로 사직원단, 풍운내우단, 선농단, 선잠단, 우사단, 문묘 등 각처의 도로 통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사오니 각처마다 공인들의 관복을 한 벌씩 따로 만들게 하되 봉상시로 하여금 본시에 수납한 노비공포를 가지고 당상 공인들의 옷은